제53대 총학생회 선본 에이블은 준비된 실력으로 학내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기조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학생들과의 화합을 강조한 제53대 총학생회 선본 콜라보는 학교와 학생의 대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을 주로 내세웠습니다.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 이번 학생회 선거 규정으로 단과대별 선본명과 상징색 중복 금지, 선본 예비 등록 기간 추가, 온라인 선거운동 도입 등이 신설됐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김도영. 나수연입니다. 12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총학생회 선거를 맞아 선본들이 한창 선거운동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53대 총학생회 선본으로 나선 에이블과 콜라보의 공약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블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적 개혁을 이루겠다는 기조로 출마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류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3대 선본 에이블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개혁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며 출마했습니다. 소통에 중점을 맞춘 선본이니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마련한 정책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주거 부문에서는 주거 상담 서비스 집보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노선을 보정하고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통편집 버스를 개선하며 교통비 장학금을 신설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자치 공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백양로 지하 공간과 관련된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백양로 지하에 마련된 국제회의실과 볼룸의 사용 계획을 학교에게 요구해 빈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그 공간을 대여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백양로 상업시설의 입점 기준, 계약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임대 수익이 학생들을 위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 방면에서는 졸업 필수 요건이지만 학생들의 수에 비해 부족했던 H2와 H3, 글쓰기, 대학영어, 기독교 과목의 티어를 늘리고 신촌에도 HE 재수강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강 선호도를 반영한 티어를 확충하고 단과대별 최대 마일리지를 조정해 보다 형평성 있는 수강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1학년이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와 관련된 공약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중 학생들의 눈길을 가장 끈 공약은 너구리버스였습니다. 신촌행 셔틀버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요일과 시간대에 버스를 배차하고 한 달치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기념도서관 지하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여가와 자치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선 다소 모호한 계획만을 내놨습니다. 소통 방면에선 22개 단과대학 국제 캠퍼스에 1일 총학생회실을 차리고 이에 결산 회계를 공개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마련한 정책들이 많았지만 신선한 공약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YBS 뉴스 류희지입니다. 콜라보는 학생들의 일상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정책보단 이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세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53대 총학생회 선본 콜라보는 학생들의 일상에 집중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걸고 출마를 했습니다. 콜라보는 정책 투표제, 총학생회 중간 평가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높이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구조 부분에선 재수강 제도 협의안을 시행해 현 재수강 제도를 재논의할 것이며 학생복지처 심사하에 사유를 인정받으면 재수강 횟수가 차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등록금 인하 또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및 시설은 새로 개통한 백양로에 대한 공약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물함 확충, 백양로 감찰단 설립, 지하 백양로 학생 이용 공간 확보 등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이 많았으나 일부는 공약 실행의 주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거, 복지 부분에선 생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식비 할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고 무빙 콜라보라는 제도를 도입해 캠퍼스 간 이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캠퍼스 학생들을 위해선 셔틀버스 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인터넷 문제 해결 등 국제 캠퍼스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RC 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RC 자기주도 활동 신청이 의무였던 것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제53대 총학생회 선본 콜라보. 실현 방법이 다소 모호한 공약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선본들의 공약을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올해부터 우리 대학교 학생회 선거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변문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진행됐을 우리 대학교 학생회 선거가 올해부턴 신설된 선거 규정으로 인해 12월 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이뤄진 제29차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번 학생회 선거부터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부턴 학생회 선본들의 이름과 상징색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작년 학생회 선거에선 총학생회 선본이었던 시너지와 사회과학대 학생회 선본이었던 S위잉의 상징색이 겹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총학생회와 단과대 선본 간 이름과 상징색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부턴 연서명을 받기 전 예비로 선본을 구성해 등록하는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이 예비 등록 기간으로 인해 예년과 달리 선거 일정이 일주일 정도 미뤄진 겁니다. 이번에 바뀌는 규칙으로 그 선본 색이 구분되면 선본 간의 야합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선본 간 구분도 명확해질 것 같아서 좀 기대됩니다. 반면 일각에선 이 규정에 대해 정치적 자유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제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에 흔들릴 정도로 정치적인 위기가 떠나가진 않고요. 색깔 하나만으로 정치적 왜곡을 일으켜서 학생들이 투표하는 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부턴 온라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선본들의 선거운동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도입으로 각 선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엔 선본들의 공약 정보나 정책 토론의 일정, 그리고 선본 홍보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시행해왔던 고려대학교와 달리 우리 대학교의 경우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선본 담당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 공약집의 분량이 제한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난 이번 학생회 선거. 변화의 취지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 참된 학생사회의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투표율. 작년에는 52.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연세인들이 투표하길 바라봅니다. 오는 3일 저녁에 진행하는 YBS의 선거 개표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정확하고 발빠른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YBS 뉴스 김도영, 나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